자, 됐고요. 자, 이제 우리한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여기 요것이 기부금 2월 송금산입이라는 거 해볼게요. 기부금 2월 송금산입. 자, 보시죠. 자, 기부금 2월 송금산입이 뭐냐면 자, 화면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요. 기부금을 얼마 지출했냐면 작년도에 1,500원을 지출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기부금 한도가 5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공익적인 기부를 좀 많이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단기에는요. 단기에는 기부금 지출을 또 1,500원 했는데 이번에는 기부금 한도가 2,000원이어서 한도 미달이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는 그러면 기부금으로 얼마 인정해 주는 거예요? 1,500원, 2,000원. 1,500원이죠. 왜냐하면 2,000원이 한도인데 1,500원만 지출했으니까 1,500원만 인정하는 게 원래 맞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전기 걸 잘 보시면 기부금 한도 초과라는 건 나쁜 놈이 아니죠. 접대비 한도 초과는 나쁜 놈인 거예요. 맞죠? 하지만 기부금 한도 초과는 공익적인 기부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법 입장에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기부금 한도 초과가 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부금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우리가 이월시켜가지고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그 2월 결손금도 2월 되는 시점에 제한이 있죠. 얘도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 있잖아요. 한도 초과는 10년간만 2월이 돼. 10년간만. 그러니까 10년간만 2월 된다라는 건 우리가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10년 이내에는 발생을 해야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 기부금 2월 송금 산입은요, 개정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개정 전을 알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개정 전을 알고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왜 기부금 2월 송금 산입을 이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작년도에 개정전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잘 보시면, 그러면 지금 사례에서는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었죠. 근데 한도 미달이 500원 있으니까 한도 초과 1,000원 중에서 500원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아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2022년이죠. 전기니까. 2022년이고요. 얘가 2023년부터요. 2032년도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기부금 한도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 아니라 얘가 1,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옛날 규정 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도 초과죠. 그럼 제가 아까 옛날 규정은 기부금 한도 초과가 과거에 있을 때 기부금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2022년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는 우리가 2023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계속 한도 초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송금으로 인정도 못 받고 2032년도에 소멸돼 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당초의 취지가 공익적인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공익적인 기부를 조금 덜 했을 때 한도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도 같은 거 잘 안 따지시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익적인 기부 많이 한 한도 초과가요. 만약에 계속 기부금 한도 초과만 뜨면은 송금으로 인정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개정 전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이제 개정이에요, 개정. 그렇죠? 개정을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제 거꾸로 해.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 있잖아요.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가 있죠? 있으면 단기에 한도 미달이 뜨든 단기에 한도 초과가 뜨든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무조건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요. 단기에 무조건 송금으로부터 먼저 인정해줘버려요. 무조건 먼저 송금으로 인정해줘버려요. 알죠? 그럼 보세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단기에 한도입니다. 이런 거 안 봐요. 안 보고 한도 초과가 1,000원 떴죠? 1,000원 뜨면 얘를 무조건 단기에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기에 우리가 이 한도라는 게 기부금 한도라는 게 송금 한도잖아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죠. 한도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과거의 기부금 한도초가 1,000원 있잖아요. 얘를 단기에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무조건. 안 해보지 마시고. 진짜. 그러면 이 1,000원은 송금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얘는 한도 초과가 없는 거예요. 진짜. 대신에 당연하죠. 보시면 우리가 올해 송금 먹을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000원이잖아요. 근데 이미 과거에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1,000원을 인정해 줬으니까 송금 먹을 수 있는 금액은 과거에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걸 인정해 준 것만큼 줄어야 돼요. 아직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시험에 최근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부금 한도는 올해 연도에 2,000원 중에서 과거에 1,000원 못 먹어 먹여줬으니까 송금 먹을 수 있는 한도는 이제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도 미달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한도 초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한도는 단기에 1,000원인데 1,500원 지출했으니까 한도 초과가 50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얘는 이제 소멸됐잖아. 이미 송금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에 발생한 한도 초과 500원은 또 2024년도에 한도가 있으면 또 송금 미리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분명히 개정 전보다 개정 후가 훨씬 좋아요. 왜냐? 아까 사료를 따지면 여기 보시면 아까 사료 따지면 아까 사료 따져볼게요. 아까 사료로 따지면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한도 1,000원이었잖아요. 1,000원. 1,000원이면 이때 한도 초과가 500원 뜨죠. 맞죠? 500원. 자, 그럼 500원 뜨는데 지금 바뀐 세법으로 무조건 과거에 한도 초과가 있어 무조건 송금 인정해줘요. 단기 한도가 넉넉하면 그럼 단기에 송금 먹을 수 있는 한도는 1,000원이잖아요. 그럼 얘부터 먼저 먹여주는 거예요. 1,000원. 얘가 이쪽으로. 되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미 이제 송금 먹었죠, 단기. 되세요? 그럼 이제 한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면 한도 추가가 이제 1,500원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이미 송금 먹었죠. 그럼 얘는 또다시 10년 단기 벌게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차기 이후에 한도가 또 있으면 또 얘도 송금 먹여주니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우리가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단기에 무조건 송금 한도가 있어 먹여줘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계산할 줄 아셔야 돼. 시험에 내니까. 아시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로 좀 가주실래요? 이거 실제 시험에 냈으니까요. 교재 몇 페이지로 가주시냐? 법인조정 교재입니다. 자, 법인조정 교재 497페이지 가실게요. 497. 자, 법인조정 교재 497페이지로 갑니다.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법인조정 교재 497페이지 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료 3번 있죠? 497페이지에 자료 3번 있잖아요. 맞죠? 그 자료 3번을요, 단기에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 주셔야 돼요. 한도 초과가 얼마 뜨고, 2월 송금살이 얼마 되고, 이런 것들이요.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3번 할 줄 아셔야 돼요, 3번. 여긴 2020이라고 돼요. 좀 고칠게요. 자, 보시죠, 여러분.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지정기부금 거기 일반이죠, 일반. 이것도 좀 일반으로 갈까? 옛날 거 해가지고 일반 기부금. 그럼 보시면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가 300만 원 뜨죠. 그죠? 그래서 2020년도에 요때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만 원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300만 원이 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바뀐 규정에 의하면 이제 단기에는 무조건 과거에 기부금 한도 초과부터 송금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 300만 원이 2020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 말은 우리가 송금 먹을 한도잖아요. 여기에서 300만 원을 뺀 게 세법상 한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단기. 되세요? 그럼 얘가 1,70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단기에는 뭐가 나와요? 단기에 또 뭐가 나와요? 한도 초과 나오죠? 1,700만 원인데 1,800만 원 지출했으니까. 되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입력하냐면,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뒤에 또 있으니까.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에이, 선생님 자꾸 끊어지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입력할 때. 뭐예요? 단기에 기부금 한도초가 100만 원 뜨잖아요. 대신에 2020년도에 기부금 한도초가 2월에서 송금을 300 송금 살입시켰죠. 이렇게 입력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되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오케이? 예. 음. 이거 중요한 많이. 자, 근데 이것도 암기. 참 죄송한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암기. 예. 제가 10년간 2월 된다라고 했죠. 이것도 시점이 있어요. 뭐냐면, 암기입니다. 2013년도 이후 것만 10년간 2월이 돼요. 어쩌겠어. 세법인데. 어, 여러분, 저도 힘들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면. 그래서, 그죠. 그래서 2013년도에 이후에 한도 초과만 10년간 2월 되고요. 2012년도 한도 2012년도까지 한도 초과 5년간만 돼요. 아셨죠? 말 문제는 대비. 예, 그럼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기부금 한도 초과는 2월 송금 산입시킬 수 있는 기부금 한도 초과는 어느 사업년도 이후에 발생한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13년. 우리한테는 괜찮죠. 왜냐면 2월 교수금 공제도 2013년도 이후분이고. 그렇죠. 기부금 한도 초과도 2월 송금 산입시킬 수 있는 게 2013년도 이후분이잖아요. 통일돼 있어요. 지금은 다행히 옛날에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게 다른 분들. 네, 차마 지금 말로 여러분 헷갈릴까 말로 못하지만 그때는 막 멘탈 더 나갔어. 그때 연도도 통일이 안 됐거든. 그렇죠. 그것도 미치고 바짝바짝 찐땀 뛰었단 말이야. 다행히 지금은 연도가 통일이 됐어요. 그렇죠. 잘 외워주시고. 응? 뭐야?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그쵸, 여기. 2012년도에 한도 초과는 5년간까지만 2월 되니까 2017년도에서 이미 소멸됐겠죠? 그쵸? 근데 2013년도에 한도 초과는 10년간 2월 되니까 2023년도 한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송금으로 2월 송금 사용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만 우리가 2023년도에 한도에서 2월 송금 산입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주의. 뭐냐면, 자, 보시면, 이거 뭐냐면, 당연히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특례기부금 한도에서 뺄 수 있는 거고,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는 일반기부금 한도에서 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뭐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를 일반기부금 한도에서 뺄 수는 없어요. 같은 기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됐고, 이건 무시. 자, 이제는 입력하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